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청동기를 들어감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석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신석기가 시작이 돼요. 구석기는 70만 년 전에 단양 금굴이 최고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한국사는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기원 전으로 치면은 약 8,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온에 따라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은 선사시대를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는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추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를 유물의 쓰임에 따라서 도구의 제작 방식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썼다고 했습니다. 만능석기. 이 시점이 오다가 중기에 오면은 각자 자신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석기들이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글깨나 밀깨가 있습니다. 글깨나 밀깨를 만드는 방식, 도구의 제작 방식은 전기에 비해서 몸돌에서 떼어낸 조각인 격지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에 오게 되면은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해안선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머드 같은 큰 동물들은 도태가 되고 자꾸 빠른 짐승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잔석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잔석기라는 거는 작다라는 건데 쐐기 등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돌날 격지. 한편 신석기가 돼가지고 삶의 터전이 바뀌게 됩니다. 바닷가나 강가가 되고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기온이 따뜻해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쌀농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조, 피, 수수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농경이 시작되면서 저장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저장의 필요성으로부터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석기는 없어요. 또 구석기에는 거주지가 너무 추우니까 동굴 혹은 후기로 가면 막집의 형태이 나오게 되고 이건 일시적 거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신석기로 오게 되면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에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움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일시적 거주인 반면에 여기는 계속 거주를 하게 되죠. 거주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삶의 터전이 바닷가다 보니까 조개 하면 패총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고 조개 껍데기 가면 등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거는 조필 수수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갈돌과 갈판 이런 것들이 신석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맷돌의 원시적 형태입니다. 곡식 나다를 갈기 위한 그런 갈돌과 갈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구석기는 뗀석기죠. 뗀석기 시대가 되고 신석기가 되면 간석기로 제작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석기가 되면 뭐 직조가 시작이 되죠. 뭐 방추차, 가락바퀴라고 하죠. 가락바퀴. 뭐 뼈바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뭐 방추차 이렇게 부르는 거는 방차라는 거는 뭐예요? 방차. 물레를 방차라고 해요. 물레. 물레의 원시적 형태가 방추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석기와 신석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이후에 청동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뭐 청동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사회인 반면에 여기서는 계급사회가 시작이 돼요. 왜 계급사회가 시작이 되는가? 흔히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벼농사의 시작이다.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싸워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즉, 이거를 크게 말하면 농경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뭐 잉여 생산물로부터 소유권 개념이 생깁니다. 이후 이게 계급 분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까지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뭐 기존 설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후기로 봅니다. 오히려 청동기가 되면은 볼 수 있는 거는 뭐 비파형 농검, 과 같은 청동제 무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기존에 구석기나 신석기에 보았던 무기들이 동물 사냥을 위한 그런 도구들이었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청동 무기는 사람과 사람의 다툼, 즉 전쟁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다툼과 다툼이 생기고, 다툼과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뭐 스포일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전리품이죠. 전리품. 이긴 자가 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 분화가 생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벼농사의 시작으로도 계급 분화를 설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청동 무기가 발견됨으로써 계급 분화를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청동기 시작을 1000년 전으로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군조선. 단군조선이 뭐 2333년이죠. 기원전. 그러면 이 1000년으로 청동기를 봤을 때 단군조선은 신석기 문명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니냐면은 단군조선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환웅이 천부인 3개를 가지고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천부인 3개다 하는 거는 청동검, 아니 뭐 청동 방울, 청동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청동기가 돼야 맞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좋은 말로는 고고하게 진전을 통해서 이 시기가 앞으로 이동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맞추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청동기를 천년으로 보다가, 이전에는 막 700년, 7세기로도 봤어요. 기원전 7세기로도 보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 1000년 전 보다가, 지금은 뭐 1500에서 2000년까지 보다가 2000년경으로 봅니다. 이래야 좀 앞뒤가 잘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단군 조선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동기 문명이 우리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계급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변농사의 발달, 뭐 잘 나오는 거죠. 지역 분제하고 지역하고 관련을 해서 어떤 것이 잘 나오냐면, 여기는 뭐 평양 남경이나 적어드릴까요? 남경, 지탐리. 그래서 발견된 건 좁쌀이에요. 좁쌀. 쌀이 아니고. 하지만 타나미가 발견된 것은 어디냐? 흔남리하고 송국리입니다. 우리 뭐 송국리식 토기 뭐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타나미가 발견된 건 흔남리하고 송국리다. 이 내용이 변농사 청동기 후기에 시작된 것과 관련되어서 지역 문제로 잘 나오게 됩니다. 네, 청동기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이. 자, 뭐 일단 우리나라 청동기는 인정이 된 거는 1946년인가? 광복 이후에요. 광복 이후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오래된 그런 영역이 못 됩니다. 근데 청동기가 어디선가 전파가 됐다. 뭐 기존에는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전파가 됐다. 이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청동기가 굉장히 빨라요. 황하강도 있고. 근데 우리가 청동기하고 관련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중국이 있고, 북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뒷받침하는 거는 없어요, 정확하게. 물론 뭐 이후에 뭐 영도전, 반량전, 뭐 오수전, 이런 것들은 뭐 춘추전국 시대나 한나라 시대에 중국의 청동 화폐인데, 이건 뭐 일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동기부터 철기가 많이 해당이 되죠. 초기 철기 시대에 중국하고 교류를 했다. 이걸 보니까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증거로 쓰이지, 중국에서 정확하게 처음에 전래가 되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뭐 당연히 되었겠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역사의 일반성, 그리고 역사의 특수성 해서 뭐 한국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두레나 뭐 향약, 향도,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만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특수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뭘 받은 것보다는 우리가 전해주었다. 특히나 뭐 삼국시대 가면은 뭐 일본에 누가 뭘 전해주었다. 뭘 전해주었다. 아니면 뭐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재밌게도 임진왜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만큼은 많이 안 나와요. 굉장히 뭐 양은 많을 테지만 오히려 정답 선지로 자주 출제되는 자주 보기로 주어주는 거는 이왕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성이나 전해주었다.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맨 처음에 청동기가 전파되었겠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는 다르다 라는 걸 강조를 해서 출제가 됩니다. 어디랑 비슷한가? 죽방. 물론 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르게 발전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일단 청동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북방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초기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만의 독특한 청동기 문화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1번과 2번을 한번 적어 봅시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연이 함유된 청동기예요. 중국은 구리에 주석이 함유됐지만 우리는 구리에 아연이 함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파형 동검. 동검이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중국이나 내몽골 쪽 청동기는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예요. 그냥 피스가 원피스다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위에를 만들고 밑에를 만들어서 조립을 해요. 레고 같이. 조각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립식이다 라는 거하고 동물 문양. 청동기가 이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하고 북방 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포인트. 우리의 청동기는 중국과 다르다 라는 데에서는 이 세 개. 아연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는 조립식이고 동물 문양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이 됐다라는 거는 초기 철기 시대에 들어가서 할 건데, 저번 시간에 어떤 시대에 어떤 것이 쓰였다라는 거는 그때부터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석기에 뗀석기가 이렇게, 중기에는 또 이렇게, 후기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간석기가 쓰인다. 간석기가 이렇게 쓰이는데, 청동기 시대에 오면, 쓰입니다, 간석기 계속. 초기 철기 시대에 온다. 초기 철기 시대에 와도, 초기 철기 시대, 철기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해도, 씁니다, 여전히. 청동기. 그리고 간석기. 씁니다. 물론,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흔히 제목을 청동기 시대에 볼 수 있는 석기. 그거는 간석기지만 신석기 때는 볼 수 없고 청동기 시대부터 볼 수 있는 간석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철기 시대에 볼 수 있는 청동기. 이전에 청동기 시대는 없었지만 초기철기 시대에 오면은 청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만 볼 수 있는. 2번이 그렇습니다. 세형동검. 그러면 도끼 거푸집. 청동도끼죠. 청동도끼. 청동도끼 거푸집인데, 거푸집이 발견되었다는 건, 거푸집은 재질이 돌이에요, 돌. 거푸집이 발견이 되었다는 건, 세형동검도 거푸집이 발견이 됩니다. 거푸집. 직접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제작.
그래서 두 번째, 직접 제작. 꼭 강조하고 싶은 독자성. 이렇게 차이점, 그리고 독자성,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가 이전에 중국에서 왔겠지만 우리의 청동기는 중국 것과는 다르다. 중국 것과는 다르고 북방의 영향을 받았다. 아연이하면 되고 조립식이고, 이후에 초기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만의 독자적 문화인 세영 동검과 청동 도끼, 거푸집이 나오더라. 거푸집이 나왔다는 건 직접 제작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지금 이제 청동기에 들어가서 청동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청동 무기가 나오게 되고, 청동의 특징은 부존량이 적어요. 일단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철기 시대에 가게 되면은 철이란 건 부존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비해서 청동은 부존량이 매우 작아요. 이 말은 우리가 계급 분화가 생겼을 때 일종의 지배층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급 분화가 생기면서 이 지배층이 일종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형성 단계를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형성 단계. 초기의 국가는 이렇게 청동기에 청동 무기, 그리고 지배층, 아니면은 이후에 말한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산물로부터 나오는 계급 다툼과 전쟁 등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초에 나온 지배층이란 거는 뭐 이런 계층이 있다 하면은 누군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를 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장 국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단군 조선에서 보는 단군, 또 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면은 뭐 역사 기록 중에 뭐 준왕, 뭐 그런 식의 왕, 뭐 이런 표현이 단군 조선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왕은 지칭을 한 게 왕이지, 우리가 국가 형성 단계를 나눌 때는 군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장 국가가 되고, 이후에 연맹 왕국이 되고, 이후에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특징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장은 일단 뭐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이게 한 명인데, 연맹 왕국. 이게 또 뭐 한 명은 한 명이죠. 왕권이 미약해요. 우리가 뭐 부여나 초기 고구려 등에 가면은 뭐 부여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 오곡이 여물지 않아가지고 왕을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다. 왕권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된 형태가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단 첫 글자는 이렇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커다란 틀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군장 국가, 군장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는 그런 군장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군장이다. 그럼 이런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거석 문화라고 하죠. 커다란 돌을 이용한 어떤 뭐 건축물, 장식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석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고인돌 보면 위에 덮개돌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사람 수를 가지고는 저거를 만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피라미드도 그러죠.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은
누군가 굉장한 권력의 정의가 뭐예요? 권력의 정의는 뭐 많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의사에 반해서 어떤 걸 강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군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거성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히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유네스코. 뭐 강화도 있고 화순 아니면 뭐 전남의 순창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남한 지역이고 고인돌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북방식과 남방식.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 고조선에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그건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덮개돌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일 테고 남방식은 덮개돌이 굉장히 커요. 밑에가 작고 이렇게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역 대비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을 통해서 당시에 군장 국가 같은 힘이 등장을 했고 계급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칠판 지워봤는데요. 한편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여기 신석기 때 토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덧, 눌, 빛이라고 외우자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덧은 주의를 하자고 했어요. 덧이 토기다 라고 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뭐 토기가 구석기에는 없었지만 신석기부터 해서 계속 만들어지죠.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마 가장 잘 나오는 하나의 주제를 뽑는다 한다면 토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석기에 오게 되면은 이번엔 덧, 민, 불, 가 라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덧자가 또 나오죠. 빗살무늬 토기와 덧띠 새김무늬 토기가 공존을 하다가 뭐 북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가장 이른 시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이거는 덧띠 새김무늬 공존을 하다가 청동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그러면 덧띠 새김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민무늬 토기도 여기는 이른 민무늬 토기죠. 그리고 민무늬 토기는 대표적으로 청동기 토기예요. 이 이후에 철기 시대에는 안 나오는가? 나옵니다. 민무늬 토기가 또. 근데 우리가 고조선과 관련을 해서 미리 하나 예습을 하고 가자 한다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 나타내주는 유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는 뭐 앞 글자를 따서 미, 고, 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이건 뭐 거친무늬 거울, 비송리식 토기,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비송리식 토기다 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의 미송리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토기죠. 목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손잡이가 달린 이런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죠. 미송리식 토기는 크게 보면 민무늬 토기 안에 속해요. 미송리식 토기도 그러고 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뭐 송국리식 송국리는 특히나 쌀이 나온 지역이죠. 타나미가 발견된 이런 지역인데 가랑리식 토기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뭐 크게 보면 민무늬 토기 안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용어 말고도
1번에 속하고, 두 번째는 뭐 팽이형, 화분형 등 다양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팽이형이다, 화분형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우리가 신석기에서 바닷가를 공부를 할 때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밑이 뾰족한 것도 있고 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팽이형이라는 건, 팽이가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서 있지만 회전이 끝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지에 세울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첨저형, 그리고 화분형이라는 거는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저형 같은 말이에요. 뭐 빗살무늬 톡이다 한다면 대부분 팽이형이죠. 혹은 뭐 첨저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때도 여전히 강가에는 살아요. 거주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가에 많이 살게 되면 이렇게 밑이 뾰족한 이런 식의 첨저형, 이게 편할 거예요. 이거보다. 근데 화분형 혹은 평저형 토기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강가가 아닌 거주지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거주지 변화를 살펴보자면 이쪽은 동굴, 그리고 뭐 막집, 이동생활이니까 막 짓는다고 했어요. 일시적 거주. 사냥을 나갔을 때 뭐 임시적으로 짓고 며칠 머물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사냥 때 임시적으로 지은 거. 특징은 여기는 그냥 평지에 지어요. 잠깐 있을 거니까. 반면에 움집은 땅을 좀 파고 짓는다고 했어요. 원형이나 모가 둥근 방형. 거의 원형이죠. 가운데 화덕이 있고 옆에 저장 구덩이 있고 남쪽에 출입문이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오게 돼도 뭐 여전히 움집입니다. 움집. 다만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 사각형 같이 사각형의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되는 차이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상 가옥화가 됩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부존량이 적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전문 장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전문 장인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쟤는 막 전투를 되게 잘해. 얘는 직업이 그냥 전투만 하는 사람. 얘는 뭐 청동기를 너무 잘 만들어. 얘는 청동기만 만드는 사람. 직업 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통한 다툼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도 거주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는 동굴이었다면은 이때는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바닷가나 강가가 된다고 했어요. 이때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거, 우리가 뭘 지키고 싶다. 그럼 이제 막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그런 지역, 산지, 구름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꼭 여기만 삽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여전히 강가 같은 곳에 사는데 배산임수 지역을 찾아서 많이 살아요. 이
배산임수가 뭐 풍수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는 신라시대 이후에 들어온 거고, 이때는 똑같이 남쪽에 출입문을 낸 것 같이 그냥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강가에 여전히 살기도 하고, 삼각형이 되고, 화덕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 뭐 따로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특징은 이런 전문 장인이 생기고 직업 분화가 됐다. 그리고 모여 살겠죠. 네, 많은 사람이 모여 살 때 집을 원형으로 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각형으로 짓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도 집들이 다 사각형이죠. 이거는 방어를 한다. 원형으로 다 지면은 이만큼 방어를 해야 할 텐데, 같은 수의 사람이 산다면 사각형으로 짓는다면 이만큼만 방어를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만들기야 이게 쉽겠지만 이게 더 나중을 위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뭐 목책. 목책은 이제 울타리예요. 방어시설. 아니면 뭐 환호. 도랑을 이렇게 파는 거죠. 자기 사는 지역에. 바로 못 건너오게. 도랑입니다. 환호는. 이런 것들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원인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원인은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게 되고, 그러려면 이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지 자체도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니 뭐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지역에서 전문 장인, 직업 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공동 작업장, 분업 때문에 일어난 거죠. 분업 때문에 뭐 공동 작업장도 나타나게 되고, 아니 뭐 창고 같은 것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긴 부족이 많이 뺏어와서 쌓아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토기에서 하나 지금 뭐 우리가 토기를 이던눌빛 이렇게 외우고 던민불가 이렇게 외우자고 했어요. 이건 뭐 민문이 토기인데, 이게 붉은이 붙습니다. 붉은 간톡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게 왜 붉은가 한다면 산화철이에요. 산화철이라는 것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청동기 시대잖아요. 근데 철이 나와요. 철. 뭐냐 이게. 청동기, 아직 철기가 나오기 전인데 왜 철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자연 상태의 철입니다. 산화철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의 철이지, 아직 이걸 뭐 재련을 해서 철기, 무슨 도구를 만들고 이럴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철을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재련 이전이죠. 재련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건 드물게 나오지만 잘 안 나오는데, 네 글자씩 맞추려고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 면도 좀 있어요. 근데 가지무늬 토기가 뭐 나옵니다. 나오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토기가 있다 한다면 이렇게 좀 검은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신석기, 이던놀빛이라면은 청동기는 던민물가, 불가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완전히 지우고 청동기와 철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칠판을 주워 봤는데요. 자, 여기부터 이제 청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어디까지나 유적과 유물을 보고 추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뭐, 청동, 검이 나오고, 뭐, 고인돌이 나오고, 막 이래요. 고인돌과 잘 출토되는 게 간돌검입니다. 간돌검이 나오는 거는 계급 분화가 되었어도 청동이라는 게 부존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지배층 일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청동검을 들고 싸우겠지만 전쟁에 간돌검도 많이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잘 되는 부분이에요. 간돌검이 간석기이지만 이전의 간석기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면들이 더 정교하고 그렇대요. 근데 같은 개념으로 청동기 시대에 쓰인 석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간석기겠죠. 간석기인데 우리가 청동기가 되면은 농경에서 쌀농사가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쌀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뭐 이게 일부 지역이고, 일부 지역인 이유는 쌀이란 거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밭농사에 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다 한다면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벼농사를 질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쌀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때 쓰였던 농기구가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청동 농기구에 대한 건데, 지금 뭐 검이 더 중요하겠죠. 농기구하고 검을 뭐 청동으로 만든다 한다면 부존량이 일단 적어서 만든다는 걸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청동 농기구, 청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이 사실 아연이 함유된 거는 그 청동이라기보다 황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무릅니다. 그래서 물러서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동 농기구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게 잘 출제가 되고요. 반달돌칼이 매우 잘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넣어서 뭐 여기에 이제 끈을 이렇게 끼워 볼 수 있겠죠. 끈을 끼우면 한쪽에 날을 세워서, 이걸 사람이 손으로 잡고 뭐 일종의 손칼입니다. 그래서 벼이삭을 베는 데 썼다. 추수할 때 이렇게 베는 거죠. 그래서 반달 돌칼과 바퀴날 도끼가 있고, 반달 돌칼과 바퀴날 도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홈자귀 이런 게 있습니다. 바퀴날 도끼는 이렇게 해서 도너츠 같이 생긴 건데, 날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를 막대기에 꽂아서 쓰는 이런 도끼예요. 홈자귀에서도 귀자가 도끼죠. 그럼 뭐 어떻게 생긴 거냐면 날을 이쪽을 좀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를 홈을 파요. 홈을 파서 나무를 좀 휘어진 나무를 댄 다음에 이쪽을 끈으로 묶습니다. 또 뭐 중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고, 이거 나와 있어요.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는데, 우리는 홈을 팠습니다. 해가지고 홈 파진 도끼입니다. 도끼날. 그래서 반달돌칼과 바퀴날 도끼, 그리고 홈자귀는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물론 신석기 시대에 쓰였던 뭐 돌괭이, 돌삽, 돌보습 여전히 씁니다. 여전히 쓰지만 제가 뭐 부터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부터. 이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이런 것들은 간석기죠. 간석기. 이 전에 간석기에 비해서 면들이 굉장히 정교해서 이 전에는 뭐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말해주는 석기입니다. 간돌검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뭐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동검만 있느냐 하면은 뭐 거친 무늬 거울도 있습니다. 그냥 동그랗죠.
동그랗고 면에 다듬어진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거친 무늬 거울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느냐? 그걸 뭐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로 이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서 보는 거는 뒷면이고요. 그 앞면은 또 반질반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얼굴이 비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뭐 이런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은 뭐 정말로 거울이었다도 있는데, 뭐 의뢰 혹은 뭐 재래, 의뢰라고 해야죠. 의뢰, 주술용 도구다. 뭐냐면 지배자가 이렇게 이걸 허리에 딱 차는 거예요. 거친 무늬 거울을.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딱 차요. 그리고 높은 곳에 딱 쓰면은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장난하죠. 짝꿍한테 거울 가지고 막 얼굴에 자꾸 눈부시게 비춰주고 이런 거 같이 이걸 막 입고 가운데 올라서면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썼다라는 추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동거,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그 다음에 현대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현대는 여전히 철기입니다. 따라서 뭐 오늘 2019년 여전히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철기 시대를 아까 말한 국가의 형성을 보면은 처음에 군장국가 되고, 두 번째 연맹왕국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데, 청동기는 여기입니다. 청동기. 철기는 어디냐? 여기가 철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철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기 철기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를 쓰는 거는 청동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석기와 마찬가지로 청동기가 이때도 쓰여요. 다만 부존량이 이거는 적고 이거는 많고 하기 때문에 철기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뭐 초기 철기 시대의 철기의 특징, 그리고 이 이후의 철기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철기 자체도 부존량이 많다는 거지, 철기로 뭘 만들었다, 뭐 철로 검을 만들었다, 굉장히 귀합니다. 초기에는. 더군다나 뭐 초기의 철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철기가 아니고 거의 뭐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 철이 많이 함유된 어떤 것을 두드려 가지고 펴서 만든 거예요. 성능은 떨어져요. 초기 철기 시대가 철기가 시작이 됐지만 이 이후에 철이 널리 보급, 이 시점이 도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동기다 2000년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이제 하나 재미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꼭 재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가 고조선이 시작이 되죠. 고조선이 시작이 되고 유만조선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고조선이 2000년경인데 2333년 이렇게 시작된다 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하, 상, 주, 춘추 전국, 하상주, 춘진한 막 이렇게 나가는데, 하은주라고도 하죠. 이건 뭐 이제 도시 이름이고,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는데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2333년에
이런 문명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가 이때 시작이 되고 한다. 이걸 인정을 세계사 관점에서는 좀 안 해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하나라다. 이것도 안 해요. 이건 더 오래됐어요. 안 합니다. 너네 중국인 너네들의 상상 속의 나라야. 이럽니다. 이것도 원래 인정을 안 했는데 갑골문자라는 게 나왔죠. 그게 나오면서 처음부터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상나라 혹은 음나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인정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인정하죠. 고조선.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시작이 하나라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체계가 딱 있어야죠. 정리가 완벽하게 된. 그러면은 우리는 인정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철기 시대를 지나가죠. 여기도 여전히 단군 조선이에요. 초기 철기 시대죠. 초기 철기 시대. 그리고 위만에 가서 널리 보급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널리 보급된 시점 정도가 위만은 여기에 속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시험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난을 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단군조선 때 철기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유만 때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이때 단군조선 때 초기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만 때는 본격적 수용을 한 거고. 우리가 이 과정과 군장국가,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국가를 한번 엮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봐요. 이제 처음에 군장국가, 고조선이죠, 고조선. 선이 시작이 되고, 연맹왕국보다 조금 빨리 철기가 널리 보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조선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초기 철기 시대가 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부만 귀하다. 그럼 철을 일부만 소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철이 널리 보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장국가에서는 청동기도 그러고 초기 철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도 그러고 지배층이 독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철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어떤 다른 존재들, 그러니 중앙에서만 지금 청동기와 철을 가지고 독점을 하다가 철기가 널리 막 퍼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철기를 바탕으로 쉽게 말하면 철로 만든 검을 가진 세력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만 때 철기가 널리 보급이 되었다. 이 시점에 가게 되면은 위만조선과 부여, 아니면 예, 동해, 밑에 삼한 이런 존재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합니다. 유만조선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연합을 했다 하면 연맹왕국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이다. 여기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철기시대, 초기는 귀하지만 나중에 널리 보급. 철기가 널리 보급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동기 시대, 우리 고조선부터 해서 연맹왕국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에 철기 시대가 있단 거예요. 위쪽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거는
이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부자상속이나, 아니 뭐, 율령반포,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불교 수용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특징을 반드시 깔고 넘어야 합니다. 청동기하고 철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되고요. 네, 칠판을 주어봤습니다. 자, 뭐, 이제 또, 철기 시대의 거주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청동기 시대 거주지는 이 전 화면에서 했습니다. 청동이 발달을 하면서 전문 장인이 등장을 하고 분업이 되고 하니까 공동 작업장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있다 보니까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그런 지역, 산지나 구릉 그런 지역이 거주지로 또 쓰이게 되고, 목책이나 환호를 둘러서 방어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초기 철기 시대에는 그렇게 청동기하고 주거지가 별 차이가 없지만, 특징이 있다면 완전 지상화가 됩니다. 다음에 추춧돌이죠. 추춧돌이나 부뚜막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청동기에는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지만 쓰였던 청동기 시대에 쓰인 석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철기가 이후에 널리 보급되고 난 이후 철제 농기구가 이때 쓰여요. 이때 중요한 거는 청동기 시대에 쓰인 석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철기 시대에 쓰인 청동기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석기, 간석기지만 이게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 쓰인 부터 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전에 신석기 시대에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쓰인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기인데 청동기 시대에는 볼 수가 없었고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청동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전 화면에서 말한 한반도만의 독자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무늬 거울은 전무늬 거울이 되죠.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뜻이에요. 거울이 되고, 비파형 동검. 청동검은 비파형이죠, 비파형. 이렇게 생긴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이 됩니다. 아까 말한 청동도끼, 거푸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세형 동검 거푸집이 발견이 돼요. 거푸집의 재질은 석재이고요. 그래서 핵심 잘 나오는 거는 청동기 시대에 쓰인 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쓰인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복습을 하자면 석기가 될 텐데요. 덧띠 토기는 이때 나오죠. 드디어 민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역시나 민무늬 토기가 나오는데, 민무늬 토기가 여기도 나온다 하는데, 그냥 민무늬 토기다 시험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쪽이 덧띠 색인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그 다음에 가지무늬 토기 뜻. 여기부터 할 때 아우르는 송곡리식 아니면 송곡리식 토기나 가랑리식 토기, 공귀리식 토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민무늬 토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민무늬 토기다라고만 할 때는 청동기부터니까 이때도 민무늬 토기가 나오지만 언제부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청동기라고 답을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검은 간토기가 나오죠. 검은 간토기. 토기의 표면에 광물질을 발라가지고 까맣게 해서 광을 낸 거예요. 검은 간토기 하면은 철기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동기하고 철기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 이후에 이제 고조선과 관련을 해서 고조선이 여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조선을 할 때도 같이 겹쳐서 다뤄줘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